이번 문제에서는요, 보통 여러분이 틀렸던 것들 중에 두 문제를 같은 세트로 놓고 한번 볼게요. 13번 문제하고요. 22번 문제예요. 13번 문제하고 22번 문제를 하나의 세트로 놓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 두 문제를 내가 왜 같은 문제 취급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뭐를 확립을 해 두셔야 되냐면, 적분이 이렇게 인티그랄이 있단 말입니다. 적분이 이렇게 인티그랄이 있을 때 여기하고 여기에 얘가 상수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얘가 변수로 되어 있느냐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요것이 일단 첫 번째 구분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식 중에서 인티그랄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숫자가 되어 있는 것과 여기에 x가 있는 미지수가 있는 것과를 구분을 딱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것이 완벽하게 몸에 안 배어 있기 때문에 지금 13번하고 22번, 좀 이따가 제가 22번도 같이 풀어볼 거거든요. 근데 22번 여러분 다 쥐지쳤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미적분을 배웠기 때문에요, 얘가 은근히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요거 굉장히 미적분에도 영향을 미치는 수업이라서 요걸 같이 할게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1부터 2까지 되어 있고, 여기가 뭐 ft에 dt가 있고, 뭐 fx에 dx 이렇게 있고, 여기가 뭐 f의 뭐 x는 뭐 x제곱 빼기 뭐 이거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칩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요렇게 상수로 되어 있으면 이거 전체를 갖다가 어떠한 숫자다라고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들이 1번 포인트예요. 그쵸? 근데 하나하나의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수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나오면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확정을 딱 져 놓으셔야 돼요. 여기에 숫자로 되어 있으면, 아, 요건 상수야 라고 해서 fx는 x제곱 빼기 a다 라고 놓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 놈을 갖다가 1부터 2까지 뭐 ft에 dt여도 상관없고요. 자, 이 놈을 t제곱 빼기 a의 dt는 a다. 요렇게 해서 a 값을 구해내는 과정이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에 만약에 변수가 들어있다면 1부터 x까지 ft의 dt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칩시다.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은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딱 몸에 딱 배어 있어야 됩니다. 자, 요것이 예를 들어서 gx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다가 무조건 뭐 하셔야 됩니다. 1 때려 놓으시는 것은 기본적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g의 1은 0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무조건 이제 x에다 뭘 집어넣을 것이냐를 먼저 체크를 할 거고, 두 번째는 양변을 미분하셔야 되죠. 자, 그럼 g'x는 요것이 fx다 요렇게 나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가셔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얘는 그냥 죽을 뚱상뚱 가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영어 독해하는 거랑 똑같이 하셔야 돼요. 보이는 소년이고 스크롤은 학교다랑 똑같이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몸에 딱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될 때냐면, 여기서 미분을 할 때, 그럼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거 정리할게요. 만약에 여기가 gx는 이렇게 써 있고 얘가 인티그럴 1부터 2x의 ft의 dt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죠. 자, 요렇게 하든지 아니면 gx는 해놓고요. 여기다가 1부터 x까지요. x-t 곱하기 ft의 dt다. 이제 이렇게 해놨을 경우에 어떻게 미분할 것이냐. 요 문제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푸는 원래의 기본적인 원리가 어떤 거냐면요. 요것을 실제로 적분을 하지 말고요. 적분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양변 미분했을 때 얘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좀 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고, 처음에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면 얘를 적분을 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럼 라지 ft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를 실제로 적분을 했으니까 요 놈은 어떻게 됩니다? 1부터 2x까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라지 f의 2x 빼기 라지 f의 1이다가 돼서 gx는 이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자, 요것에 양변을 미분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g'x는 뭐가 될 거냐면
요놈 프라임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라지 F라고 해서 스몰 f를 적분한 거니까 이것은 자, 얘를 미분하니까 EX가 될 건데 속미분해야 되니까 반드시 2를 곱해줘야 되죠. 미분한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숫자니까 날라갔겠죠. 자, 요 과정을 그러면 빨리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과정을 그냥 빨리 했다라고 칩시다. 자, 요 과정을 빨리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요걸 미분할 때 G'X는 요 놈이 여기로 들어가요. 그러면 F의 EX가 되는데 반드시 속미분을 곱한다가 늘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2가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아까 그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된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이것까지 정리하고 갑시다. 여기 X가 있고 T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GX는 해놓고요. 이걸 두 개를 분리를 시키셔야 됩니다. 시그마는, 인티그랄은 시그마의 일종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분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얘를 분리하면 1부터 X까지 X 곱하기 FT의 DT가 될 거고요. 빼기 1부터 X까지 T, FT의 DT가 되겠죠. 자, 근데 T로 적분하는 상태에서의 X는 숫자랑 상관없으니까 X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이렇게. 맞죠? 자, 그러면 요 놈의 양변을 미분한다라고 하면 요 놈은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를 그냥 쓸 거예요. 앞에 거를 그대로 놔두고 뒤에 거를 미분하면 fx가 되겠죠. 빼기 요 놈을 미분하면 t에다가 x를 넣으니까 x, fx가 되니까 이렇게 지워져서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요게 일단 인티그랄 적분 구간에 미지수가 있다 아니면 상수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얘기예요. 야, 너 어디 갔어? 어디 갔길래 얘가 이런 일이 벌어졌지? 자, 그러면 13번 문제랑 22번 문제는요, 사실상 여기까지는 똑같았어야 돼요. 자, 한번 13번 문제 볼게요. 다함수 fx가 돼 있고요. 리미트 x가 한없이 2로 간다고 할 때 x-2분의라고 돼 있고요. 여기에 인티그럴 1부터 x까지 자, x-t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x 곱하기 ft 저는 이걸 갈라놓을 겁니다. dt 빼기 1부터 x까지 ft의 dt는 3이다. 저는 모양을 이렇게 바꿔놓을 거예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그렇죠? 자,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것은 여기잖아요. 1부터 x까지, 1부터 x까지. 적분 구간에 x가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2를 집어넣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근데 여기다 2를 대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여기는. 그렇죠? 자, 왜? x가 한없이 2로 가까워진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어야 되죠. 그럼 x에다 2를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2를 집어넣었더니 분모는 0이 나왔습니다. 2를 집어넣었더니 2 곱하기 인티그럴 1부터 2까지 ft의 dt 빼기 1부터 2까지 t, ft의 dt가 나오는데 분모가 0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모여야 됩니다. 0이어야 된다는 식이 하나 나오게 되겠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피탈 때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로피탈을 때리면 자, 요거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1분의가 되겠죠. 자, 여기는 곱하기 2개니까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를 그냥 써야 돼요. 앞에 거를 쓰고 뒤에 걸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fx가 되겠죠. 빼기 뒤에 걸 미분하면 fx가 되는데 여기서 리미트 x가 2로 간다는 것은 아직 적용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럼 x에다 2를 집어넣으니까 자, 1부터 2까지의 자, 요 놈은 어떻게든 똑같으니까 지워졌을 거고요. ft의 dt는 3이다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요렇게 나오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그러면 이제 요 놈을 가지고 문제를, 요 두 개를 가지고 문제를 푼다는 얘기인데, 물어본 게 뭐냐면, 1부터 2까지 4x 플러스 1의 fx의 dx. 이건 무조건 뭡니까? 인티그랄은 뭐예요? 다 시그마랑 똑같으니까 다 분리 해체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랍니다. 그럼 얘는 4 곱하기 1부터 2까지 x fx의 dx 플러스 1부터 2까지 fx의 dx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요 놈은 3이라 그랬으니까 요 놈은 3이라고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얘값은 어디 있느냐? 얘는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얘가 3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값은 6이다라고 답이 나오겠죠. 여기까지는 큰 문제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랑 22번 문제랑 차이가 없어요. 한번 가보세요. 22번 가보세요. 여러분 안 풀었죠? 22번 어려울 거라고 가정해서 안 풀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아니 왜 꼭 마지막 문제가 어려우라는 보장도 없거든요. 자, 일단 한번 22번 어디까지 갈지 한번 해보세요.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 문제를 읽기 전에요. 제 얘기는 여기에요. 이거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 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X에다 뭐 집어넣으셔야 돼요. 여기가 포인트죠. 그죠? 이거는 완전히 영어 단어처럼 기억하셔야 돼요. 영어 단어처럼. X에다 뭐 집어넣습니다. 0 집어넣습니다. 는 당연히 0일 거예요. 이 식이 무조건 써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니네 수능 볼 때 그랬잖아요. 이과는 150개 다 하면 수학 다 맞는 거고요. 문과는 120개까지만 알면 수능 다 맞아야 된다고. 이게 근데, 아니, 꼭 IQ가 150 넘는 애들만 수능 1등급 맞으라는 법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도 1등급을 맞으려면 요 독해가 정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뭐다라는 것이. 근데 얘는 빼박이에요. 빼박. 무조건 가야 되는 겁니다. 1대 됐죠.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됩니다. 미분하셔야 되죠. 자, G'X는, 자, 양쪽을 미분하는데 여기 X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되죠? F'의 X 플러스 A 곱하기 F'의 X 마이너스 A다. 여기까지는 무조건 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시겠어요? 여기까지는 큰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응용 문제가 어찌 됐든 간에 얘는 무조건 왔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 문제를 왜 지금 여러분들한테 들고 들어왔냐면 우리가 GX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자, 이건 이제 미적분하고 관련된 거라 미적분에서도 사실 이 개념이 똑같아서 그래요. 그래프 그릴 때 내가 여러분들 그래프 2개 곱하기 해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법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잘 보세요. G'X를 가지고 우리가 GX를 그리려면 G'X의 부호가 필요한 거죠. 맞잖아요. 보세요. GX를 그리기 위해서는요, 프라임 X의 부호가 필요합니다. 마이너스면 감소 중이라고 하면 되고, 플러스면 증가 중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자, 천천히 갈게요. GX라고 하는 그래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G'X의 부호를 알면 된다가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근데 G'X의 부호를 여기서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이걸 자꾸 식으로 때려대는 거예요. 이걸 갖다 놓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해놓고 얘가 미분 때려놓고 거기다 PQR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프라임 땅 때려놓고 거기다가 얘 집어넣고 얘 집어넣어서 곱해가지고 이것에 이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라임 X의 부호를 판단할 때는 얘를 가지고 판단할 때는 그래프만 보면 되는데 지금 얘랑이 뭐가 돼 있죠? 두 개가 곱해져 있죠. 두 그래프가 곱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럼 두 그래프의 부호만 판단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얘는 무슨 얘기입니까? X'X를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이동한 거고요.
얘는요, A만큼 이동한 거잖아요. 그 하나는, 얘가 프라임 X가 그러는데 하나는 이쪽으로 갔고 하나는 이쪽으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제가 그래서 수투 문제 풀 때 이건 미적분에서도 얘는 똑같은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프라임 X에서 봤을 때는 얘는 부호를 보셔야 되는데 그럼 여기가 얘는 이렇게 생겨 먹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3분의 1 빼기 사인 X가 G 프라임 X로 나왔어요. 그러면 G 프라임 X의 그래프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요. 이것의 부호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의 부호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 그래프를 그리고요. 이 그래프를 그려서 얘가 크면 플러스고 얘가 크면 마이너스다. 이렇게 판단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부호의 판단은 이렇게 판단이 돼야 돼요. 얘 그리느라고 낑낑거리지 마세요. y는 3분의 1 그리기 쉽잖아요. y는 sin x 그리기 쉽잖아요. 그럼 얘랑 딱 그려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얘는 쉽잖아요. 자 3분의 1 쉽잖아요. sin x 쉽잖아요. 자 그러면 얘가 크면 플러스고 얘가 크면 마이너스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플러스는 증가중 마이너스는 감소중 이러면 되거든요. 이해되셨어요? 요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f'x가 어떻게 그려졌는데 하나를 적당히 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똑같은 간격만큼 오른쪽으로 같은 간격으로 이동을 해서 그 부호를 판정하면 gx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천천히 할게요. 요거는 미적분에서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사실 이해하면 이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거든요. 그러면 fx가 3차 함수니까 헛둘셋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프라임하게 되면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됐겠죠? 맞죠? 그러면 얘가 f'x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라고 칩시다. 이게 f'x란 말이에요. 2차 함수니까. 맞죠? 물론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위에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얘가 위에 있었다면, 그래프가 위에 있었다면 얘를 이만큼 올리고 얘를 똑같은 간격으로 이만큼 뺐어요. 그러면 얘랑을 곱하면 부호는 다 뭐가 나옵니까? 플러스가 나오겠죠. 얘랑 곱하면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인데 플러스 곱하면 맨날 플러스니까 얘는 증가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얘가 뭐라 그랬죠? gx는 x는 2분의 1하고 x는 2분의 13에서만 극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는 뿔마의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플러스인 경우는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게 최소한 이렇게 내려갔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게 적당히 왼쪽으로 하고 똑같은 간격으로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이렇게 되었다고 칩시다. 물론 가운데에서 오른쪽으로 왔겠죠. 그렇죠? 자, 그럼 부호 볼게요. 0 되는 걸 딱 체크하니까 여기에 부호는 플러스잖아요. 두 개를 곱할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부호는 마이너스잖아요.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맞죠? 그 다음에 여기를 부호를 따져보니까 둘 다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플러스잖아요. 여기에 부호를 뜩하니 봤더니 여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고요. 여긴 둘 다 플러스가 되니까 여긴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뿔. 그럼 극값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생겨버리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극값은 몇 개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두 개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얘가 어떻게 이동이 돼야 두 개밖에 안 생기느냐? 자, 이래서 얘가 마지막 4점 킬러가 되는 거예요. 딱 요거 하나예요. 요거를 넘어가시면 이제 레벨업 되는 거예요. 요걸 넘어가시면 레벨업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그려져 있게? 자, 이건 이리저리 그려보면서 따지셔야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하나가 겹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케이스를 깔라보면 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뿔, 마,
뿔. 이건 안 되잖아요. 그죠? 뿔맛 마구 변해버렸으니까 이것도 안 되고. 그러면 결국은 하나가 겹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여기는 뿔, 여기는 마, 여기는 다시 마, 여기는 뿔 이렇게 되니까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플러스 되니까 그 값은 여기하고 여기밖에 안 생기는 거죠. 얘가 여기서 난이도가 제일 높다라고 하는 이유 딱 하나예요. 요거 찾아내라는 거. 자, 그러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 뭡니까? 여기까지는 기본 해석하듯이 당연히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난이도가 높다라고 해서 진짜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기본적인 것들을 몇 가지 깝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소양으로 익혀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여기서 프라임 나왔을 때 인티그랄 나왔을 때 처리하는 거 하나, 요거 하나가 기본적인 소양으로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프라임을 봤을 때 이 gx의 그래프를 자꾸 이상하게 알 수 있는 3차, 4차만 생각하지 마세요. 프라임은 부호만 알면 된다예요. 프라임은 부호가 중요한 겁니다.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중요한 거예요. 단 그것을 두 개를 곱해놨다는 거죠. 근데 곱했다 해도 얘 그리고 따로따로 그려놓고요. 부호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럼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여기가 뭐란 얘기입니다. 여기가 2분의 1이었단 얘기고요. 여기는 2분의 13이었단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만나는 데는 어딜 거냐면 이차함수 좌우가 대칭이고 똑같은 간격을 이동했으니까 여기는 2분의 7이 나오네요. 그렇죠. 평균 구하면 2분의 7이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겨먹은 거냐면 여기서 간격은 3칸입니다. 그러면 얘는 원래 f'x가 어떻게 생겼었냐면 여기가 2분의 7이고요. 요 간격이 3이 되는 그래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이 x축으로 요만큼 가고 y축으로 요 놈이 요렇게 온 거죠. 얘가 이만큼 오고요. 얘가 이만큼 간 거예요. 즉 2분의 3만큼씩을 이동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2분의 3만큼을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여기가 이제 3이니까 여기가 2분의 3이고 여기가 2분의 3. 즉 여기가 2였고 여기가 5였단 말입니다. 이 그래프를 x축으로 2분의 3만큼 이동을 하면 요 점이 여기로 와서 이렇게 하나가 그려졌을 거고 여긴 2분의 13이 됐을 거예요. 자, 요 놈을 그대로 왼쪽으로 2분의 3만큼 이동하면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고 요 놈이 2분의 7이고 여기는 2분의 1이 됐던 거죠. 2분의 3만큼을 플러스 마이너스 이동을 해서. 사실 1등급이 별거 아닌 게요. 1등급 요거 하나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 생각하라는 게 요게 1등급이에요. 요거. 근데 여기까지 기본. 그 다음에 두 개의 곱하기니까 따로따로. 요렇게 따로따로. 근데 우리가 머리가 그렇게 천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그려놓고 이렇게 그려봤더니 되나 안 되나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시간을 여기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자,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f의 프라임 x가 뭐였냐면 여기 뭔가 있을 거고요. x-2, x-5였다는 겁니다. 얘가. 물론 여기를 미분했으면 여기 3x제곱이었을 테니까요. 아마 여기가 3이었겠죠. 그러면 f'x의 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요거 풀어주면 x제곱 빼기 7x 더하기 10에다가 3 곱하니까요. 3x제곱 빼기 21x 플러스 30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럼 fx는 어떻게 되냐면 적분해 주니까 x 세제곱 될 거고요. 2분의 21 x제곱이 됐을 거고 30x 플러스 c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 f의 0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써주시면 fx가 완성이 된 겁니다. 이게. 자, 물어본 것은 a 값. 아까 a는 지금 2분의 3만큼 이동했다라고 했으니까 a는 2분의 3이란 말이에요.
곱하기 F의 1은 여기다 1 집어넣어 달라는 얘기니까요.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1 더하기 빼기 2분의 1.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22가 됐을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1, 여기는 마이너스 10, 여기는 2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문제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요. 이거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미적분에서도 똑같아요. 아니 근데 미분과 적분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개념이. 단지 여기가 사인 코사인으로 나왔느냐 아니냐의 문제일 뿐이지.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해서 그래프 그리는 법이요. 두 개의 그래프 곱해서 그리는 법. 이게 여기서 써먹잖아요. 자, 심심하니까 이 곱하는 거 하나만 보고 갑시다. 여러분들 옛날에 이거 그릴 때 여러분 연습하셨던 거. 이거 제가 미분을 안 하고 그래프 그리는 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미분을 안 하고 그래프 그리는 법. 사실 얘가 이거 곱하기 이것의 그래프에 이거 곱하기 이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얘를 그려요. 그럼 마이너스 1하고 3이 돼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2의 x승을 그려요. 이렇게 그립니다. 그쵸? 물론 나중에 얘가 역전합니다. 역전하는데, 두 개를 곱하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느냐? 얘가 0이니까 0은 무조건 돼야 되고, 얘가 0이니까 0은 무조건 돼야 되는 겁니다. 0은 무조건 0이어야 되니까. 둘 다 플러스니까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예요. 근데 여긴 다시 0이니까 어떻게든 기어 올라가야 돼요. 여기랑 여기랑 곱하니까 플러스예요.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까지인데, 우리가 했던 게 누가 이기냐? 얘가 지수가 이긴다 해서 얘가 0으로 끌고 갔던 이 그래프가 곱하기의 그래프 갖고 문제 푼 거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그리는 법 알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이렇게 얘랑 얘랑을 y는 x-1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여기는 1이 없겠죠. 자, 여기는 2차 함수 그립니다. 이 2에서 접선이 이렇게 생겨먹었겠죠. 자, 두 개를 뭐한 그래프 그리면 됩니다. 곱한 그래프 그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얘를 그릴 거예요. 자, 얘는 그리는데 여기가 0이니까 여기는 무조건 0이어야 될 거예요. 여기도 0이니까 무조건 0이어야 될 거예요. 부호만 따져볼게요.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 여기는 마이너스일 겁니다. 둘 다 플러스니까 여기는 플러스일 겁니다. 0이니까 기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가 다시 플러스니까 플러스예요.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갖다가 그리는 법 알아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뭐에 대한 관점으로 보고 있냐면 두 그래프의 곱하기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래프를 그려드린 겁니다. 여러분 모르시면 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두 개를 그냥 곱하면 되는 거예요. 위아래. 곱하기 값, 곱하기 값, 곱하기 값. 이렇게.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여기 두 개가 같은 거라. 혹시 22번 문제요. 조금만 여러분이 신경 써서 풀어보시면요. 그냥 풀어볼 만한 문제가 되니까요. 요거,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풀어보세요. 자, 이제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가 11번 문제. 요거는 잡아야 되는데. 자, 일단 문제부터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는 습관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이 문제를 풀 때요. 만약에 제가 수능을 푼다라고 본다라고 합시다. 저는 여기다 포인트를 딱딱딱딱 잡아서 독해를 합니다. 보세요. 저는 자연수 K가
포인트입니다. 자연수 K. 여차해서 모르겠다 그러면 1, 2, 3, 4 때려 넣어야지 라고 합니다. 아, 근데 지가 만 개를 집어넣겠어요. 100개를 집어넣겠어요. 지가 몇 개 집어넣다 보면 나오겠죠, 뭐. 자, 여차하면 집어넣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차하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0부터 x가 2파이까지라고 할 때 제가 포인트를 잡는 데는 여기입니다. 는이 있다 없다를 굉장히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이건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0은 들어가고 2파이는 안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한 방정식 사인에 kx는 3분의 1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8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석입니다. 뭐로 해석되어야 됩니다? 교점의 개수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리고 이거를 그려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8개다라고 잡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그럼 얘를 그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서부터 계속 요거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가 미지수가 돼 있을 때 얘를 어떻게 그릴 거냐의 문제예요. 요거 전체가 뭐가 되게 그리시면 됩니다. 2파이가 되는 x를 잡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x는 얼마가 되냐면 k분의 2파이가 x의 주기가 될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럼 그림을 그릴게요. 요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럼 여기 한 바퀴 돌아왔을 때 여기가 얼마냐면 k분의 2파이가 돼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k분의 1파이가 되겠죠. 맞죠? 당연히 반반반 이렇게 잘라 나가셔야 됩니다. 자, 당연히 얘가 쭉 이어져 갈 건데, 자, x의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래요. 근데 이 k분의 k 값에 따라서 얘는 좁고 늘고 하는데 얘가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x는 고정이 됐습니다. 무조건 2파이까지인데, 자, 3분의 1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랬더니 만남은 교점의 개수가 8개랍니다. 그럼 얘가 한 바퀴를 돌았을 때 2개가 생기잖아요. 또 한 바퀴를 돌았을 때 2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8개가 되려면 일단 여기가 3바퀴 돌고요. 4바퀴까지 돌고 여기서 끝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k분의 2고 여기는 k분의 4파이가 될 거고요. 여기는 k분의 6파이가 될 거고요. 여기는 k분의 8파이가 될 거고요. 여기는 뭐가 됩니다? k분의 7파이가 되겠죠. 맞죠? 그럼 8개가 되기 위해서는요. 2파이가 최소한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2파이라는 수치가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8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물론. 근데 그럼 여기서 이걸 어떻게 풀죠? 자연수 K라 그랬죠? 여기서 여러분들 머리로 막 식세우려니까 되게 어렵잖아요. 이럴 때 여기서 자연수 K라고 하는 걸 잘 쓰세요. 얘가 2파이가 된다면 K가 얼마면 됩니다? 4면 되죠? K가 4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K가 4면 여기가 2파이란 말이죠. 여기가 2파이가 됩니다. 그러면 조건이 만족이 되죠. 맞죠? 그러면 K가 3이면요. K가 3이면요. 얘가 3분의 7파이가 되면 얘가 K가 3이면 여기가 2파이가 돼버리죠. 개수가 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되네. K가 3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4. 그럼 K가 5가 되면은요. K가 5가 되면 여기가 K분의 10파인데 여기가 2파이가 돼버리잖아요.
이것도 안 되네요. 그래서 K는 4다. 근데 여기서 시간을 천천히 쓰셔야 되는데, 시간을 천천히 쓰셔야 돼요. 여기가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긴가민가, 논란의 소지를 없애겠다 해서 자연수 K예요. 그럼 자연수 K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떤 짓을 하시면 되냐면요. 일단 얘는 확실하게 여기가 2파이가 되면 만족이 되잖아요. 그죠? K는 4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후에 자연수를 갖다 집어 넣어보면 돼요. 근데 이제 얘를 좀 자신 없어 하니까 괜히 수학으로 풀려고 한단 말이에요. 얘를. 수학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자연수 K는 자 해석이 뭐라고요? 무식하게. 무식하게 하는 얘기는 뭐냐? 넣어보라는 얘기예요. 풀이 겁나게 무식합니다. 근데 자연수 자체가 무식하게 푸는 거거든. 자, 그럼 해결됐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했는데, 자, K가 4입니다. K가 4니까 여기는 그러면, 자, K가 4니까 여기는 4분의 파이고요. 여기는 2분의 파이고요. 이렇게 됐을 거란 말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요. 잘 보세요. 모든 근의 합이니까 얘랑 얘랑의 근의 합은 얼마가 됩니까? 얘랑 얘랑의 합은 얘랑 얘랑의 합이다. 맞죠? 자, 여기까지 혹시나 왔는데 문제를 틀렸다라고 하면은요.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를 틀렸다라고 하면요. 삼각함수에서는 반드시 주기성하고요. 대칭성이 문제의 아주 핵심 키포인트예요. 삼각함수의 문제를 풀 때는 늘 주기성과 대칭성으로 간결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자, 얘랑 얘랑을 더하면 좌우가 대칭이잖아요. 그죠? 얘랑 얘랑을 더하게 되면 4분의 파이가 나오게 되죠. 맞죠? 그 다음에 얘랑 얘랑을 더하면 그런데 얘네들은요. 여기서 다 2분의 파이만큼 간 애들이죠. 주기가 지금 2분의 파이잖아요. 그죠? 자, 주기성 보세요. 요 놈도 2분의 파이가 늘었고 이 놈도 2분의 파이가 늘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요 놈을 알파라고 놨으면 여기는 알파 플러스 2분의 파이였을 거 아니에요. 요 놈을 베타라고 놨으면 요 놈은 베타 플러스 2분의 파이였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얘랑 얘랑을 더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보다 파이가 더해져서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를 하나하나 찍어서 계산할 생각하지 말고요. 주기성을 보라고요. 그러면 얘가 2분의 파이 늘었고 얘도 2분의 파이 늘었고 두 개를 더한 게 4분의 파이였으니까 에다가 파이가 더해진 게 2분의 합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요. 여기서 또 2분의 파이만큼 갔을 테니까 에다가 여기다 또 파이를 더해준 2파이가 얘 답일 거고요. 얘랑 얘랑의 합은요. 4분의 파이에서 3파이가 되겠죠. 왜? 이거보다 파이가 늘었을 테니까. 요걸 요렇게 밥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늘 그래서 삼각함수의 문제에서는 주기성과 대칭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4분의 파이 하나 둘 셋 넷 파이잖아요. 파이, 2파이, 3파이 더해주니까 7파이가 답이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요거 다시 풀어보시고요. 여기 쌍둥이 문제 꼭 수치 바꾼 거로 꼭 다시 풀어서 정확하게 얘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12번은 그냥 뿌욕뿌욕 때려 넣고 12번, 14번으로 갈게요. 좀 쉬었다 갈까요? 좀 쉬었다 갑시다.